지금쯤이면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 내 성적이면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 전국 217개 대학, 모집 인원 34만 4,296명. 수많은 대학, 수많은 학과와 전형들. 그 중에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합격할 만한 대학을 찾는 일. 우리는 이것을 지원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원 전략을 혼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How to Study 입시 지원 전략 특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수시 전형 지원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만일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올해 수시 전형 지원을 준비 중이라면, 그렇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수시 지원 전략 짜는 법 전부를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면 최소한 엉뚱한 곳에서 컨설팅 비용 날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내 앞에 놓인 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마지막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준비로 여러분 스스로 가야 할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찬찬히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작업은 쉬지 않고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최소한 4시간, 많이 잡으면 8시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당장 지난주에 제가 일반고 5등급 후반대 자연계열 학생 1명 컨설팅 자료를 만드는데 이 방법대로 했는데 꼬박 10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전국 모든 대학의 올해 모집 요강, 지난해 입시 결과를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자료를 찾아봐야 하거든요. 성적이나 생활기록부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치고요. 학과와 대학을 추리는데 또 한 3-40분. 그 이후로는 각 대학에 들어가서 올해 전형 요소와 최근 입시 결과 확인하는데 이게 또 한 대학에 한 20분씩만 걸린다고 쳐도 8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대학을 확인하는데 서너 시간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스텝을 좀 나눠서 하는 걸 권합니다. 1단계는 내 성적 확인하기, 2단계는 대학과 학과 찾아보기, 마지막 3단계는 각 대학 자료 확인하기.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학교에서 아마 대략적으로 정리가 끝났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입시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리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본인의 5학기 총 성적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일단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가입하고 마이페이지의 성적 분석에 들어가서 직접 성적을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떤 사이트 자료가 되었든 내 성적을 분석하는 게 제일 기초예요. 이때 기준이 되는 거 딱 2개, 주요 교과목 평균과 전체 교과목 평균이에요. 대학에 따라서는 학년별 가중치를 두는 대학도 있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비중으로 보는 곳도 있어요. 또 어떤 곳은 잘한 과목 9개에서 12개 정도만 골라서 성적을 보는 곳도 있고요. 근데 일단 기준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한 주요 교과목 평균과 전체 교과목 평균 이렇게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내 성적의 변화 추세와 성적이 좋은 교과와 나쁜 교과를 파악해 보세요. 성적 변화 추세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나빠지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3년 내내 비슷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적이 점점 더 나아지는 추세가 좋겠죠. 다음은 교과를 살피세요. 내가 강점을 보이는 교과는 어떤 교과인지, 약점을 보이는 교과는 어떤 교과인지. 예를 들어 AI나 빅데이터 관련 학과에 관심이 있다고 칩시다.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이런 학과들은 대학에 가면 수학 분야를 좀 더 공부해야 해요. 흔히 노가다라고 할 만큼 수학 공부를 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수학이 유독 약한데 이런 학과에 학종을 지원한다.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과목들의 강약점을 파악한 후에 지원 전략에 접근해야 합니다. 자, 전국에는 내가 모르는 대학이 참 많아요. 수시 전형에 막상 지원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학과 학과가 지원 후보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좋든 싫든 이제는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잖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고요. 자, 다시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대학 학과 전형 정보에 들어가서 학과 정보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대학명은 기재하지 말고 학과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공학 계열, 전기전자 컴퓨터 여기까지만 선택할게요.
그리고 학과 상세에 들어가세요. 여기서는 지역이나 주 야간 등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저는 지역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학생이 경기도에 산다고 치고 이 학생은 경기, 대전, 서울, 세종, 충남권 정도까지는 생각한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조건에 맞는 대학과 학과들이 검색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입시 결과 보지 말고 여기서는 관심 있는 대학과 학과를 정리만 하세요. 엑셀 창을 하나 열어두세요. 왼쪽 제일 위에는 대학 이름을, 그 다음 칸에는 학과명을 넣는 거예요. 첫 페이지부터 살펴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대학과 학과를 엑셀에 정리해 보세요. 앞에 학과 선택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검색할수록 리스트는 좀 더 좁혀진다는 거 아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것까지만 해도 절반은 끝났어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리가 끝났으면 2단계도 완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에 왼편에는 네이버 검색창, 오른편에는 파워포인트를 띄워 놓으세요. 그리고 각 전형에 대한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 필기 준비까지. 자, 지금부터는 단순 반복 작업입니다.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그걸 파워포인트에 정리하고, 이때 성적을 보고 안 되겠다 싶은 대학은 미련 없이 닫고 다음 대학을 검색해 봐야 합니다.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학교별로 공개되는 성적 자료가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최종 합격자의 평균만 공개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등급을 공개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70% 컷, 또 어떤 곳은 80% 컷을 공개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추가 합격을 고려하지 말고 최초 합격만을 생각한다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주세요. 알 수만 있다면 합격자의 평균보다, 최초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내 전 과목 또는 주요 과목의 평균이 3.2등급 이내라면, 그러니까 그보다 잘한다면 학종이든 교과든 0.3등급 차이를 넘어서기는 힘들어요.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지원자 성적 간의 표준 편차가 작아서 추가 합격으로 몇 바퀴를 돌아도 평균에서 뚝 떨어진 성적대가 합격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0.3 정도. 만일 내 성적이 3등급대 중반부터 4등급대 후반까지에 속한다면 평균보다 0.5등급 정도는 낮아도 해봄직해요. 그보다 성적이 더 낮다면, 추가 합격까지 생각한다면 합격자 평균보다 0.7에서 0.8등급이 낮아도 지원해봄직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리스트로 뽑은 대학의 특정 학과에 작년도 입시 결과를 봤는데 내 등급과 좀 차이가 있다면 빨리 다른 대학, 다른 학과를 찾아보는 게 낫다고요. 자, 다음은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찾았다면 올해 그 대학의 수시 전형 모집 요강을 확인해 봐야 해요. 그 학과가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나는 어떤 전형을 쓸 수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꼭 그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2번 일하지 않도록. 이걸 반복하면서 파워포인트로 나만의 수시 배치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같은 대학, 같은 학과라고 하더라도 전형에 따라서 입결이 다르니까 꼭 구분해서 적어주시고요. 이게 완성되었다면 다음은 내 성적을 배치표에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그 성적을 포함해서 위아래로 조금 더 큰 사각형을 만들어서 표시. 눈치채셨겠지만 빨간색 안쪽과 아랫부분은 지원해봄직한 대학들이고요. 빨간 사각형의 윗부분은 좀 무리다 싶은 대학과 학과 전형들이에요. 이게 완성되면 이제 이 배치표를 바탕으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정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수능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면, 재수에도 딱히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많이 고르는 게 좋겠죠. 인생은 실전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기적적으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아니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참 중요한 것 또 하나, 수시 지원 여부의 기준은 정시로 내가 그 대학, 그 학과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능을 쳐서 충분히 가고도 남는 대학과 학과라면 굳이 수시로 안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시로라도 갈 수 있으면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이 실제로 배치표 만드는 데 도움되시라고 제가 만든 PPT 파일 공유해 드릴게요. 영상 상세 설명 부분이나 고정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요. 필요한 분은 이 파일 바탕으로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그 파일에 있는 도형 부분을 복사해서 내용만 바꿔서 이렇게 채워넣기 방식으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첫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아마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른,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고 견뎌보자고요. 혹시나 오늘 영상 보시고 이해 안 가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학습 관련된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